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임신 전에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입니다. 예,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 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을 먼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질환들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는 약물이 얼마나 임신 전에 사용했을 때 안전한지, 그 안전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표드리는 연구 내용들은 실제로 한정열 교수님께서 사업 책임자로 진행하셨던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환자 안전 안내서 개발이라는 용역 과제였고요. 특히 이제 임신 부위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용역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 그럼 임신 중, 임신 후로 나눠서 얼마나 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그 환자들이 사용하는 약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고찰하는 영역 과제였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임신 전 파트를 맡아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증상 중심으로 보통 리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용역 과제에서 기본적인 이제 요청 자체가 10대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어, 약들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한 것을 분석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임신 전에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을 선택하는 것을 먼저 과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리뷰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임신 시작부터 임신 3개월까지 위험 요인의 노출 정도로 봤을 때 커피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음주, 과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2007년도에 고려의대 김혜춘 교수님께서 임신 중에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들을 위한 약물이라고 해서 리뷰한 논문이 있으신데 거기서 보시면 위장관 질환, 호흡기기 질환, 통증 조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약물들 다 비교 분석해서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소화제나 제산제, 항궤양제, 그다음에 소화장애 부욕도, 변비 완화제, 지사제 이런 것들 많이 쓴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호흡기계 질환에선 천식, 기침과 관련된 진해거담제, 그다음 콧물 재채기, 결핵 이런 것들이 있고 통증 조절에서는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아세트아미노펜,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 소염 진통제도 종류별로 쫙 분석을 다 해놓으셨어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안전하게 사용된다. 얘기 말씀을 해놓으셨고요. 감염에 있어서는 항생제, 항바이러스, 항진균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신과 질환은 불면증이고요. 피부과 질환에서는 여드름 건선, 그다음 결합 조직에서는 류마토이드 질환, 그다음 SLE, 그리고 고혈압, 당뇨, 갑상선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비타민이나 클로미펜, 피임약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신 초기에 임신인지 모르고 이제 약물을 복용했을 때 그러한 약물들이 얼마나 아기 아웃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예, 리뷰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한국 마더리스크, 마더세이프에 있는 데이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임신 초기 약물 노출이 임신 결과에 대한 것을 이제 분석한 연구 논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약물을 주로 복용하는 시기는 3.5주에서 4.6주다. 임신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약물을 복용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빈도 약물의 경우는 소화기계, 이제 뭐 소화제가 제일 많겠죠. 그다음에 소염진통제, 항생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분석한 데이터를 보시면 아세트아미노펜이 제일 빈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클로르페니라민, 페니라민 계열이 그다음에 슈도에페드린, 그다음에 아목실린, 시메티딘, 그다음에 스트랩토 스트랩토 예, 요 약도 이렇게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부프로펜, 카페인, 알마게이트 뒤에서 다 분석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뒤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제로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았는데, 30대에서는 갑상선, 40대에서는 철결,
빈혈이 많다고 보고되어 있고, 다빈도 상병 중심으로 봤을 때는 기관지염, 치주염, 그다음 비염, 상기도 감염, 위염, 십이지장염, 그다음 편도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 질병 중에서 상위 30인데요. 질염, 염증성 질염, 폐경,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근종, 무월경 이런 것들이 순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리뷰해서 어, 조금 이제 그 주요 질환들을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요.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두통, 그다음 피부 질환 중에서 여드름과 가려, 감기, 그다음에 비만, 다이어트 약 요즘 굉장히 많이 복용하시는데 그런 비만과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고혈압, 당뇨, 뇌전증, 우울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는 SLE와 류마틱 디지즈,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임신 전에 얼마나 안전한 약물이냐. 실제로 이제 산모들이 있어서 임신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얼마나 유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얼마나, 기형과 관련이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한 것을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실제 본 안내서의 본문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논문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어떤 정도, 몇 명 정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발표 내용에서는 조금 축약해서, 오버션 레이트하고 아노말리 관련성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본 데이터들은 레프로톡스라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웹사이트는 임신 중에 사용하는 약물 그리고 락테이션 중에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가장 최신의 그 연구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논문들을 다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열 교수님이 직접 쓰신 모태 독성학이라는 이 두 가지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 약물 사용에 대해서 리뷰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기 임신율, 유산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기억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스폰테니어스 어보션이 일어나는 것 중에 특히 80% 이상은 다 12주 이전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스폰테니어스 어보션은 5주에서 20주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그 레이트는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형 발생률은 오버롤하게 한 2에서 3% 정도라고 되어 있고, 그 CDC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은, 매년 이렇게 시리어스한 벌스 디펙트가 나타나는 것은 하고 한 3에서 6%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버션 레이트는 10에서 12, 보통 한 1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노말리 레이트는 한 3에서 5%, 6%로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뒤에서 이제 리뷰하는 약들이 실제로 2%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거와 관련성을 봤을 때 이 레이트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좀 보시고 안전성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환별로 살펴보실 건데요. 먼저 두통 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시게 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초기 유산율은 증가되지 않고 잠복 보완에 대한 하드레이트 그러니까 그 위험도가 조금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3 정도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 ADHD에서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사용할 때는 ADHD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9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한 2.2배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 22에서 28일 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6.15배 정도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NSAID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 유산율과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유산율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덱스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는 7.4%까지 보고된 바가 있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초기 유산율은 보통 10에서 20%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했을 때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 선천성경이 뭐 렐러티브 리스크가 1.14, 그다음에 저체중아는 1.25, 그다음에 양수 가소증은 1.09입니다. 사실 뭐 발생률이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진 않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스피린이나 돈페리돈, 그다음에 메페란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편두통 계열 약제인데요.
이 트립탄 계열들은 다 기형 발생률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초기 유산율에 대해서 보고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것들은 제가 다 빈칸으로 놔뒀고요. 그다음에 게판트 계열 같은 경우는 아직 휴먼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사용을 유효한다 되어 있고, 이 디탄트 계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동물 실험에서 선천성 기형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임신 중에는 사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본 안내서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논문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졌다, 이런 걸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안내서가 책자가 출판되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피부질환과 여드름 가려움증입니다. 아시겠지만 레티노이드 계열 약물은 초기 유선율이 증가된다고 되고 특히 내수종이나 소두증, 귀, 눈, 얼굴 및 사지 이상 등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임신 시도 최소 1개월 전에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시사이클린이나 테트라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같은 경우 2.8배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 타의 이빨이 조금 회색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 제제인데요. 항히스타민 제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페니드라민, 클로로페니라민, 히드록시진 이런 것들 다 유산율과 기형 발생률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세대 항히스타민 제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가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2세대 항히스타민 중에서 루파타딘이나 에바스틴 같은 것들은 아직 인간 대상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 중에서 이제 시민성 가려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가렵다고 생각해서 계속 긁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 SSRI를 좀 쓸 수 있는데요. 보통 SSRI는 7에서 11%보다 약간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형 발생률은 1.1배 정도 렐러티브 리스크를 보인다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뭐 이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파록세틴 같은 경우는 인시던스는 높진 않지만 심장기형과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일단 미국 상민과학회 등 이런 등지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기인데요. 감기는 약들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약들이 있는지 제가 이제 대충 좀 써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데인, 덱스트로메토판, 기침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담제, 브롬헤신, 암브록솔, 아세틸시스테인,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약이 어디 들어간다는 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로로페니라민 이런 앞에서 봤던 약들이고 코막힘 제거제, 슈도에페드리나 에페드린, 그다음에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프로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감기에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데인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이게 어쨌든 마약성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좀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위장관 기능이 렐러티브 리스크가 1.54, 그다음에 솔소대 단축증이 2.14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증가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덱스트로메트로판 같은 경우는 초기 유산율이 5.6%, 하지만 실제 스폰테니어스 어보션 레이트보다 훨씬 낮은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형도 역시 증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보드로 프로피튼이라는 약은 인간 대상 연구가 아직 부족하니까 사용할 때 좀 주의를 권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로맥신, 암브록솔 같은 경우도 브로맥신은 6.0%의 조기 유산율, 암브록솔 같은 경우 9%의 유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틸시스테인은 5.3% 증가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슈도에페드린은 이게 이제 그 비충혈 제거제이긴 한데 혈관 수축 작용하고 위벽 파열증, 편측 압력 소체증, 그다음에 사지 축소 교람 등이 일부 증가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임신 중에서는 조금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에페드린은 초기 유산율은 5.4%고 기형 발생률은 뭐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약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쓰였던 약이어서 임시 중에서는 조금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염화 암모니움이라고 해서 코프 시럽이나 코프 시럽 S, 코프정 S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초기 유산율 6.0%, 기형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감기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들이 사실 크게 문제 없이 유산율을 올리거나 기행 발생률을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슈도에페드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사용할 때 주의를 권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비만 다이어트 제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식약청에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그 비만 치료제만 사실 넣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너무 사실 많아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단 다이어트 약은 기본적으로 복합제제가 많고 성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드시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펜타민이나 펜티메트라진이나 디에필 프로피온이나 마진돌 같은 것들은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임신 중에는 체중 감량을 권고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로카세린 같은 것은 금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오릴리스타트 같은 경우는 아직 기형 발생률에서는 디베이트가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릴리글루티드나 삭센다 같은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동물 대상 연구에서는 그 비정상 배아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 임신 전후에 금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동자가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입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결론은 보시는 것처럼 전부 초기 유산율이 아까 10에서 25%, 20%보다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형 발생률도 증가된다고 보고된 건 없습니다. 지금 단 하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니티딘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실제로 이건 이제 판매 금지된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1 유사체 뮤소프로스톨인데 소화성 계양제로 쓰지만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유산을 시킬 때 쓰는 약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사용 못하게 돼 있죠. 스크라베이트가 한 13.4% 유산율을 보이고 있고 기형 발생률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알마게이트는 4.4%입니다. 이것이 기형 발생률 증가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안지오텐신 이니비터, ACE 이니비터, 이런 ARB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라파민, 니페디핀, 라베타롤, 기억률 발생 관련이 없습니다. 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아자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생생한 혈소판 감소증이라든지 출혈, 전해질 장애 발생 위험이 있고 산모의 고혈당증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임신 중에는 사용을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특히 프로세마이드에는 폐부종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뭐 아시겠지만 글리브라이드는 요즘 많이 이제 메포민을 대체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디베이트가 있는 약입니다. 메포민과 인슐린은 초기 유산율 기형 발생률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뇌전증인데요. 뇌전증에서 쓰는 약들은 초기 유산율에 대한 보고는 뭐 일단 보고된 바는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없었는데 기형 발생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건 이제 윌리엄스에 제공된 내용이고요. 발프로이트하고 페니토닌, 카바메제핀, 페노바비탈은 보시는 것처럼 5에서 한 6%보다 다 상회하는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어서 좀 기형 발생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라모트리지나 토피라메이트, 레베티라세템 같은 것들은 3% 미만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내전증이 있을 경우에는 복합요법보다는 단일요법으로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항경련제를 복용할 때에는 NTD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량의 엽산을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수면장애 우울장애 있는데요. TCA, 예. 그 다음에 SSRI 앞서 설명드렸고요. 부프로피온이라는 약, 그 다음에 미르타자핀, 트라조돈, 네파조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벤도다이아제핀, 졸피뎀, 그다음에 포스크롤라, 독세핀, 프로프라놀롤 이건 이제 프로프라놀은 공황장애 때 쓰는 약인데 기형 발생률 4%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특히 이제 벤조다이아핀 제품에서는 알프라졸람이 임신 초기 노트로 자연유산이 14.1%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본다고 알려져 있어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시는 꼭 필요한 경우 사용하시는데 조용량으로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SLE 한번 보겠습니다. NSAID는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항말라리아 제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인데요. 초기 유산율 오도 레이시오 1.9로 돼 있게 1.9배 정도 증가된다고 돼 있고 기형방 발생률은 증가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 클레프트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도 오도 레이시오가 1.16 비교적 낮은 비교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라 되어 있고 사이토톡식 드럼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뭐, 앞에서 이런 것들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디페니실라민, 그다음에 부실라민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주의를 권고하고 있고, 설파살라진은 초기 유산율 증가되지 않고, 기억률도 3.5% 정도여서, 비교적 임신 중에는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멕소트레세이트, MTX는, 뭐, 에토피 프레그넌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레플로노마이드라는 이 약은 중간 용량의 MTX와 똑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아자티오프린은 초기 유산율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기형 발생률 증가되지 않고 그다음에 인플리시맵이나 그다음에 아들리무박 같은 것들은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상선 질환인데요. PTU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소 용량을 유지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메티마졸 같은 경우는 그 피부 무형성을 시키거나 식도 폐쇄증을 일으켜서 임신 오간이 형성되는 1분기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포사이로직에서 쓸 수 있는 레보사이로신은 유산율이나 기어바슬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사이로즘일 때 임신 1, 2, 3분기에는 PTU를 쓰고 임신 2분기 이후부터는 메티마졸을 써가지고 임신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질환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신 초기 유산율과 기형 발생률이 평균보다 증가되는 약물은 사실 거의 없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뇌전증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아직 인간 대상 연구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특징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기형을 발생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임신 중에 주의를 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약제 복용의 경우에는 유산율과 기형 발생률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신 전에 특히 임신 초기에 주의해야 될 약물, 금기해야 될 약물 중심으로 해서 상담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